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책입니다. 김창욱 지음 수어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김창욱 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유튜브에서 김창욱 TV나 퍼블리쇼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강사님의 재미있고 또 울림을 주는 강의를 들으면서 힐링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요. 이렇게 책으로 만나니까 더 깊이 강사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가슴에 담아두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걸음걸이를 체크해 보세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도 남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더러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한 번씩 우리에게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삶에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요. 자신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요.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던 나를 밖으로 꺼내서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다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운영 방식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생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요. 불편하고 짜증나고 아프겠지만요. 교정은 마법처럼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안장다리를 교정하고 싶다면요.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의지를 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 그치고 마는 거창한 의지는요, 오히려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것보다는 가벼운 의지를 정기적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의지도 근육과 같습니다. 내 의지가 약하다면요, 아주 작은 의지를 바탕으로 소소한 성취들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까지는 내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가끔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있지만요. 이정표를 한 번씩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들여다봐야 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삶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미련한 건요. 물어봐서 답을 알았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샘물이 말랐을 땐 잠시 쉬어가세요. 내 안의 물이 말라버렸다 느낄 때면요. 다시 샘물이 가득 차오를 때까지 잠시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샘물은 위에서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요. 밑에서 차오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샘물이 말랐다고 생각될 때는요.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없으면요, 조금씩 물이 차오릅니다. 필요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마치 겨울에 모든 생명이 잠시 쉬어가듯이요. 겨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요, 땅의 기운이 차오르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요, 언 땅에, 쉬어야 하는 땅에 뭘 자꾸 심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급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기도 하지만요. 다시 샘물이 모아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중 하나는요,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쫓아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휴대폰을 끄고 20분 이상 꾸준히 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지진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
사람은 과거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리거나 좋아지게 만드는 핵심이 언어인데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요,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부들부들 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진을 겪은 나 자신에게 내가 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물이 지나치게 견고하다고 믿어버린다면요, 삶의 지진이 찾아올 때 그 건물에 깔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내 삶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처럼 삶이 흔들려도요, 잘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됩니다. 삶의 지진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로또보다 더 어려운 지진 체험 축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진 이후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힘듦의 기준은 모두 다르다. 힘듦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든 일의 기준이 다릅니다. 누구한테는 힘든데 누구한테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힘듦의 기준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너는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영영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립니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팀장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 힘듦을 공감해주면 괜찮은데요. 팀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때는 회사에 간이 침대 깔고 잤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이게 직장이야? 회사에 놀러 왔어? 팀장의 힘들다는 기준과 팀원의 힘들다는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액체마다 끓는 온도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지금의 힘듦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지속하려면 관성의 속도를 이해하라. 우리는 좋은 자극을 받으면 변화를 시도하곤 합니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의욕에 차올라서 당장 내 삶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이내 무너지거나 크게 저항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속도가 있는데 어느 날 좋은 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도 없고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살아왔던 방식이 변화하려면 속도가 천천히 늦어졌다가 천천히 빨라졌다가 다시 늦어졌다가 빨라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한번 시도해보고 부작용이 심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인식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삶의 주기를 세우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는 전에 살던 주기대로 살고요. 그리고 10%, 20%씩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요. 누군가 나를 비웃어도요,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좋다고 또 내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감정에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감정의 돈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감정의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힘들 때 감정의 잔고가 많으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 괜찮아.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마.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감정을 재테크하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강연을 듣든 또 요가를 하든 종교를 가지든 회사에 나가 노동력과 시간을 맞바꾸는 것처럼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감정을 벌어야 합니다. 마음의 힘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만나야 되는 일인데요. 시간을 할애해 어떤 좋은 만남을 가져서 감정을 벌어야 합니다. 처음에 없다면 빌려서 시작해야 합니다.
강연을 보고 책을 보며 감정이 넉넉해지면 나중에 남한테 베풀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누면 그 감정이 다시 넉넉해집니다. 감정을 불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에 감사하기.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의 안정과 행복을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요, 지금 감사한 일을 찾아내면 당장이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 감사할 것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당연한 일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매일 나와 마주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현재의 나 자신, 나를 둘러싼 환경 등 당연한 일을 감사한 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고마운지, 현재 나의 건강에 대해서 혹은 오늘 날씨에 대해서 고마운 점이 있는지 등 지금과 오늘에 집중할수록 쉬워집니다. 져야 할 짐과 버려야 할 짐을 구분하라. 누구에게나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종류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짐, 두 번째는 져야 할 짐입니다. 사람은 간절히 바라면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벼운 바람이라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갑자기 마법처럼 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요. 잘못 가면 요행이 되기도 합니다. 대가 없이 되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질 때 비로소 내게 있는 쓸데없는 짐을 확인합니다. 아,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정진해야 할 짐은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인지하고 기꺼이 감수할 때 사람이 성장합니다. 지지 말아야 할 짐은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근심과 염려인데요. 지금 여기에 몸과 마음을 두고 근심과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면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의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면 삶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기대할 게 없어.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기대와 희망 없이 살면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삶이 계속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각자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게 없다면요,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오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원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하는 게 삶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삶이 뒤집어졌다고 생각될 때는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기가 한 번에 구워질 수는 없습니다. 새로 구우면 그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고기는요, 긴 세월 요리조리 구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는 것이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열어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으로 읽으시면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에필로그 마지막에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해 보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마지막 글을 읽는 순간, 아, 이분이 정말 따뜻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